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 분들, 오늘은 이제 1월 마지막이니까, 30일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분들, 31번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는 분들 31번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일요일이고 1월이 벌써 마감이 돼서 굉장히 좀 이번 달은 진짜 대단히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일주일 한 주일 정도 좋으면 또 한 주일 정도 조금 힘들고 한 주일 정도 좀 좋다 싶으면 또 한 주일 정도 힘들고 퐁당퐁당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조금 시장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좀 게임스탑을 비롯한 뭐 글로벌단의 얘기를 조금 좀 정리를 해서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에 대한 부분, 특히 뉴스적으로 잡히는 부분에서 좀 중요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탑을 비롯한 미국 쪽의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해외 쪽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저도 뭐 이런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주식이나 코인 쪽에 대한 얘기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들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 포지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포지션에 대한 공유라 저도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지인들 쪽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던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일정 부분에 좀 수요가 좀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렇게 좀 해외 쪽이나 뭐 코인 쪽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외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을 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채널만 좀 따로 말씀드려서 관심 있는 분들만 거기서 이제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 딴에는 좀 다양한 투자처를 말씀을 드리고자 뭐 여러 얘기를 좀 드렸는데 혹시나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부터 잘 올라야겠죠. 일단 1월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1월 효과라는 부분이 어떠한 섹터는 적용이 되었고 어떠한 섹터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뭐 제가 주식을 지금 좀 그래도 10년 이상 매매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한 일 자체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지만 1월 효과라고 불렸던 그런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상승의 근거는 IT 쪽, 특히 반도체 쪽 CES라는 행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양대 축이 조금 좀 끌고 나가는 방향 그리고 그 양대 축에서도 중소형주 단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방향 그 내용은 연말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중소형 단의 펀드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의 스마트 자금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의도치 않던 그런 물량을 뺐다가 다시 연초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다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그 수급 자체가 시장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인 1월 효과의 그런 근본적인 이유였는데 올해 1월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과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동학 개미 운동을 필두로 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물량 자체가 시장을 조금 많이 굉장히 좀 판도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에 좀 부정적인 수급이나 좀 안 좋을 만한 이슈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쫄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발전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전반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진 파이 안에서의 제약바이오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1월 효과를 주도했던 건 오히려 대형 IT와 대형 뭐 모빌리티 쪽, 뭐 현대차, 뭐 아니면 오히려 대형 쪽 제약바이오들. 그러니까 중소형단에서 진짜 플랫폼이 있었던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코로나랑은 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나 코로나에 대한 백신은 일정 부분 사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들만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 영역에서 좀 멀어진 뭐 암이라던가 뭐 일부 뭐 폰탄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런 일부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가지 두 가지의 혁신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최근에 뭐 어쩔 수 없는 조정도 있었고 뭐 기업에 대한 좀 이슈도 있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의 제약바이오나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의학 쪽의 심사, 우리로 하면 식약처죠. 그런 쪽의 등록이나 뭐 검사나 진행 사항이나 모든 것의 포커스, 우선순위는 코로나의 백신 혹은 치료제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에서도 이제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1년에 제약바이오에서 뭐 진행하고 있던 임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서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 서류들이 실제로 좀 적용이 좀 늦어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미국의 좀 연말에 할러데이 같은 게 겹치다 보니까 거의 막 1, 2주씩, 뭐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거의 한 달씩 이렇게 막 일정들이 딜레이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증권사 커버 리포트도 조금 좀 적게 나오고, 그러한 커버 리포트, 예를 들어 뭐 치키움의 뭐 하혜민 애널리스트나 뭐 한투의 뭐 지능공 애널리스트, 뭐 또 이런 제약바이오 쪽의 기라성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 자체를 다 그 코로나 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따르게 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커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달은 조금 좀 공치는 한 달이었구나,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이 시장의 끝을 뭐 암시하지는 전혀 않고 있고요. 뭐 이것도 그렇지만 5G도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좀 짜증나는 부분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짜증을 모아서 나중에 반드시 수익으로 좀 챙겨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슈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300명대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뭐 주변 지인들 중에 코로나 검사 받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는데 걸리신 분은 아직까지 많이 못 봤습니다. 뭐 조심하시고요. 경기 쪽에 대한 부분이나 최근에 또 종교시설에 대한 감염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거리두기 조정안이 아마 또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까지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설까지 연장이 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여권과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런 좀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의 그런 선거적인 논리로는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조금 좀 완화가 되지 않나라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200명, 비수도권은 100명이니까 이제 조금 좀 살짝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인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술을 먹어도 뭐 사무실에서 뭐 진짜 중국집에 뭐 짬뽕이랑 뭐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그냥 소주 좀 몇 점 먹고 뭐 그것도 9시에 끝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초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약속도 솔직히 다 취소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돈은 굳었지만 뭐 조금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여권의 이슈가 필연적으로 이런 공매도 시스템으로 조금 좀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가도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공매도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뭐 공매도의 부분이 굉장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운동장 자체가 너무나도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게임스탑 쪽 이슈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백신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존슨앤존슨은 66% 뭐
부분, 효능 부분에 있어서 존슨앤존슨가 아마 2월 달을 아마 조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은 좀 이슈가 두 개입니다. 저장이 쉽다. 그러니까 콜드 체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아마 임상에 대한 보급이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조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뭐라도 백신이라도 빨리 한 대라도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속도감이 늦어지는 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도 백신 아마 같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아니고 저희 회원님 중에 정말 연배가 있으신 분을 제가 아직 못 봐서 반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백신 맞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만한 부분은 요 내용입니다. 시장의 조정이 지난주로 보다면 한 수요일부터 조금 살살살 밀리면서 지수가 아마 1, 2%씩 밀리고 있었고, 그러한 지수의 조정으로 종목단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기금의 그런 주 운용 주체가 정부, 특히 국내 쪽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낮기도 하고, 그러한 굉장히 낮은 부분에서 이런 조정폭이 이렇게 강하게 된다는 부분이 된다면, 물론 연기금의 입장을 살짝 대변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종목의 비중 파이가 10에서 한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0에서 15%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 상승을 그 비중에 포함이 되면서 비중이 한 15, 18, 20 이렇게 수익률까지 감안하니까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리밸런싱 차원에서 그 수익 부분을 빼서 다른 쪽에 눌려 있는 자금을 좀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연기금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시장 자체를 왜곡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좀 진행이 조금 좀 더졌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시장을 좀 보는 매매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 지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많이 하시는 선후배님도 많지만, 여기 회원님들도 굉장히 투자를 세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 시장이 좀 더 빠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냐, 다 팔고 이 시장을 떠나실 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3월도 그랬고, 3월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 조금 앞으로 본다면 10월의 조정, 조금 그때 짜증났죠. 8월이나 6월, 그때 지수단에서 조정폭이 꽤나 날카롭게 나왔을 때도 다시 종목을 잡기가 굉장히 좀 무서웠지만, 돌이켜 본다면 그때 종목을 잡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럴 만한 후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본인의 지금 투자금이 한 2, 3천, 본인의 투자금이 5천대인데 조금만 조정이 된다면 적금 깬다. 다른 투자에 대한 다른 투자를 좀 줄이고 주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저희 부모님, 어머님도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주식을 해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후발 주자에 대한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저희는 아마 이 필드 안에 있으니까 저희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수급적인 부분과 지금의 예탁금이 70조가 넘는 부분을 자세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최근에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지 못하지만 그 수급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종목을 그렇게 해서 뭘 말씀드리냐, 일단은 기존 종목, 저희 종목을 집중하시지만, 중장기 종목으로는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를 올해도 계속해서 미는 부분은 그 점과, 그 다음에 시장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장 파이에서 가장 돈이 될 법한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런 사업 구조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조금 사업 구조가 문어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어발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가장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가까운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뭐 기차 예매 뭐 이런 건 그냥 둘째 치고 네이버와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스마트폰 이 부분에서 네이버는 검색,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카톡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의 커머셜 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브이라이브 쪽과 아니면 빅히트 쪽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 엔터스라고 있습니다. 카카오 M인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하나를 얘기 드리면, 카카오 M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부분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법한 부분은 카카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별 얘기가 없어요. 뭐 그냥 핀테크 기업의 부분, 클라우드랑 커넥트랑 카카오워크, 특히 카카오워크 부분은 메신저. 이거 조금 근데 질이 안 좋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무서운 메신저예요. 그리고 카카오 커넥트는 자율주행 쪽, 카카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쪽의 기업.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내용을 더 한다면 여기 없겠구나. 로엔엔터라고 옛날에 아이유 소속사가 있고 BH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병헌 쪽 소속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가수 쪽과 배우 쪽과 일반 그런 그 방송인들까지 포함한 정말 엔터테인먼트 계열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엔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3사, SM, YG, JYP보다 지금 빅히트가 시총이 훨씬 높은데, 카카오 M이 엔터프라이즈나 카카오 쪽이 상장을 한다면 저도 이쪽 부분에서 엄청나게 시장 자금이 몰려들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분이 카카오 쪽으로 힘으로 갈 수 있다. 반대로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가 이슈가 있다면 네이버 쪽도 웹툰을, 여기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웹소설과 웹페이지, 웹툰, 네이버 웹툰도 많이 보시죠. 만화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그 만화와 엔터와 미디어를 합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글로벌 엔터 쪽을 좀 성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난번이었나 아마 한 12월 초쯤에 말씀을 드렸던 방탄소년단 BTS의 가장 모멘텀이 된 부분은 플랫폼 자체를 일원화했다는 부분, 위버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도 있고, 그 회사 자체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각 그런 팬덤들을 다양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제 생각과 상상을 막 이렇게 조합한 건데, 여튼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뭐 지금도 사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평가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삼전은 참고로 이렇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영어구나. 네이버가 지금 이렇습니다. 요게 여기서 뚫고 나가서 뭐 네이버가 40만원, 50만원이 되고, 카카오가 지금의 40만원 부분에서 50만원, 60만원, 70만원이 되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시총으로 보고 싶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39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56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겠지만,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이러한 친구들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글로벌 쪽으로 성장을 한다면 지금의 가치도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어려워하고 있고,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한 가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중장기라는 게 있어요. 중장기. 뭐 중간에 매집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한 달 단위로 끊어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나 종목이나 내용을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한 중장기는 중간에
시장 소음을 무시하고요. 그 시장 소음을 무시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가치가 제 값을 받기까지 우리는 버티는 게 있습니다. 그냥 존버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종목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 종목이 그 제값을 받는 게 언제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논리는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그 제약바이오의 가장 대표적인 거두급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집중이 된다. 특히 셀트리온 자체는 세 개가 합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합병이 될 때는 그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길게 볼게요.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정말 신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이거를 모두 다 버텼을 회원님들은 많이 없을 거라 봅니다. 사실 요 3월 조정이 이렇게 가팔랐지만 요 조정 그 다음에 좀 급등했다가 또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고 요건 또 5월 조정이었고요. 6월 조정은 이 친구는 좀 없었지만 6월부터 8월 10월까지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좀 문의가 엄청 많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고 내용이 정말 이 미래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서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 하는 포지션들은 저는 국내 주식은 중장기 쪽은 좀 덜하지만 해외 쪽은 중장기 포지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매도하고 다시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시중의 여의도 딴에서는 페이크가 수익률 표를 지우는 게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목을 여러분들이 중장기라고 생각했던 종목 있죠? 그 중장기의 가장 큰 문제는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손실이 났을 때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모두 팔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전량 매도 다시 전량 매수.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저희 종목군이나 중장기 종목은 언제 사도 되고 언제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 굉장히 좋은 게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좀 코인 얘기해서 또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코인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50에서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됐습니다. 퍼센트로. 소위 말해 맛이 갔죠. 지금 저희 종목 손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해봤지만 이런 손실을 거의 처음 맞아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나 이 내용을 방향을 굉장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배팅해 볼만한 것 같아요. 금액도 사실 몇 달 월급 정도였지만 몇 달에 한 반년 월급이었지만 일단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건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제가 급한 돈도 그때 당시 없었고 이걸 팔아야겠다. 이거를 끌고 가야겠다. 근데 요 금액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제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종목들을 전량 매도하고요. 전량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만한 희소식은 손실률이 빵이 됩니다. 빵 프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빵 프로. 거기에 굉장히 좀 흥분되는 부분은 개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량 매도와 전량 매수를 했을 때 수수료 그 정도와 중간에 매매를 잘못했을 때 1, 2% 정말 좀 급등주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좀 더 수익일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러한 조금의 좀 비용을 지불하면 개수도 그대로고
수익도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50%짜리가 그 다음날 한 15%, 20%가 올라도 마이너스 30%대를 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뭐 한 40몇 프로? 뭐 한 50몇 프로 될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한 30몇이 되려면 거의 한 30% 40% 올라야 돼요. 근데 요렇게 시작을 하면 이 친구는 개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플러스 30%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눈속임이고 뭐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중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저도 뭐 이런 다른 영상 등을 보면서 좀 그런 분들의 좀 이벤트를 드려봤지만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저희 종목을 그러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뭐 저희 종목도 그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곰곰이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매도 친 종목도 있겠지만 저희가 종목군을 뭐 중간에 정리한 종목이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간 걸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갖고 계셔서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수익률을 기록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중장기에 대한 멘탈적인 부분이나 방향적인 부분을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군들이 정말 성과가 뭐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뭐 지난주 같이 조금 좀 비리비리할 때도 있지만 이상한 종목은 절대 안 드린다는 걸 저랑 같이 이제 인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만의 중장기 종목을 설정하실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 포지션을 하나 이렇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룰루레몬입니다. 예. 말씀드리고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한 10몇 프로 손실 중인데 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뭐 나름 중장기라고 막 1년 뭐 많게는 진짜 한 4, 5년, 저는 진짜 바이든 끝날 때까지 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었지만 벌써 뭐 사자마자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하니까 뭐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조금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럴 때는 한 번씩은 적용하시면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종목단이나 내용 부분에서 저랑 함께 조금 얘기를 하면서 종목군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종목이 조금 조정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수단으로 보시다 보면 코스피가 이렇습니다. 꽤 많이 빠졌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 보면 1월 초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1월 월봉으로 보시면 1월 코스피는 좀 상승을 했어요. 3% 정도. 3%면 굉장히 좀 아쉽죠. 코스닥은 음봉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였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시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저는 시장 추가 상승은 문제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추가 상승이 벌어진다면 이미 한번 시세를 주었던, 이미 내용을 이슈가 되었던 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IT 쪽의 대형주들, 반도체 쪽의 시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좋고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시장도 좋겠지만 제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5G에 대한 부분과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힘이 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매도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일정이 사실은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벤트적으로 될 법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없습니다. 조금 한 주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검증 회의를 식약처에서 나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월요일 정도에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블랙핑크의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가 개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YG 엔터나 YG 플러스 쪽 이슈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엔터단으로 조금 좀 종목군을 본다면 개인적으로 뭐 YG도 괜찮고 JYP나 SM 뭐 다 엔터 3사는 지금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계속 좀 매매를 좀 꾸준하게 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빅히트를 조금 좀 세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쪽, 엔터 쪽은 한번 다시금 보면 좋겠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 별 내용 없고 롯데칠성의 음료 가격 조정 예정이 아마 음료나 식료품줄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조금 좀 시세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업체 중에서 대상 쪽이 있는데, 대상 홀딩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와,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도 밀어버릴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얘가 5% 빠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증권주 두 친구와 이제 재룡 쪽 하나 있고요. 화요일 날은 실적 발표에 가장 이벤트가 될 게 알파벳 쪽과 아마존 쪽입니다. 액션모빌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실적 발표는 OLED 쪽에 덕산 네오록스 조금 괜찮게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바이오시스는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스카이라이프 쪽 뭐 그렇게 보고 있고, 퀄컴, 이베이, 바이오젠. 퀄컴도 한번 뭐가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기준금리 결정, 넷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일본 출시. 뭐 이때 실적 발표,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CJENM부터 미디어 쪽의 대형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추가적으로 W게임즈 뭐 이것도 조금 좀 실적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머크 나오고 뭐 길리어드도 내용 나오고 있고요. 수소법이 이제 결국에 시행이 됩니다. 뭐 일정별로는 이제 이미 나온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소 관련주들이 한 번씩 또 주목을 받긴 하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수소 대장주라고 한다는 두산 퓨어셀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수급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이벤트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외국인 좀 빠진 거는 뭐 이따가 말씀드린 게임스탑의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부분 제외하면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진짜 5만원까지 좀 밀릴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NC소프트, 이번 주도 NC소프트에 지금 수십만원 때려 박은 것 같은데,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참 나쁜 회사입니다. 예. 정말 유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임은 재밌는데 참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게임주를 추천한다면 NC소프트는 추천을 절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슈는 짚어봤고, 이벤트 알아봤고, 이제 조금 좀 바깥 상황을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에 있어서 좀 초보이신 분들도 있고, 조금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내적인 부분보다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저는 글로벌 단에서 좀 이슈가 좀 괜찮게 나온 부분을 한 번씩 계속 공부를 합니다. 뭐 최근에 게임스탑 이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한 15분 정도 안팎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 이 기업 자체는 이제 게임팩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보시면 뭐 저도 해봤지만 만화방이나 뭐 비디오방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팔기도 하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그 미국의 좀 전통적인 업체인데, 그 기업 자체가 이제 공매도의 타켓이 되었습니다. 공매도라는 걸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공매도는 없는 거를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없는 건데 여기서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서 매도한다는 겁니다. 없는 걸 빌려서 매도한다. 앞에 이 공짜가 한자로 빌공짜, 빌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기관이고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삼성전자 10,000원짜리를 100주가 있는데 그걸 100만원에 빌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그 빌린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거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주가는 내려가겠죠.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이쪽 약정에 조금 수수료 뭐 한 1원 2원을 주고 나중에 그 주식을 그 개수를 여러분들에게 채워드립니다. 근데 그 주식은 8,000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8,000원에 다시 100주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개수만 채워서 드립니다. 그럼 저는 그 차익으로 2,000원을 먹죠. 종목당. 이처럼 공매도란 거는 내가 조금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 시장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그 공매도를 막기 위해 대주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뭐 일정 부분의 그런 방어 장치를 구축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매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고 공매도를 뭐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옛날에 Occupy Wall Street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프리하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기관들 이제 개관이라 부르고 막 이게 그 증권사나 뭐 이런 메이저 투자자들을 굉장히 저희 경계를 하고 저희도 싫어하지만 미국 역시도 예전에 일전의 금융위기나 아니면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폰지 사기 막 그쪽 동네도 정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대부분 자체도 역시 그런 월가의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시장을 뭐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티 하나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레딧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 카페? 라고 하기엔 조금 좀 마이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가는 뭐 게임 사이트 아니면 혹은 뭐 인터넷 카페 중에 좀 소규모 카페들 뭐 지금의 인스타랑 페북을 좀 합친 부분? 아무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런 다양한 그 안에서의 그런 소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갤러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서브레딧이라고 하는데 서브레딧. 근데 이런 소모임 중에서 가장 좀 이번에 이슈가 될 게 WSB라는 게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벳이라 그래서 월가에 배팅을 해가지고 걔네를 잡아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조금 좀 이슈가 어린 친구들도 있고 투자를 좀 투기성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투자와 밈을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옵션이나 옵션 거래나 아니면 레버리지 파생 상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세게 투자하고 본인들을 바보, 병신 이렇게 막 비하하기도 하고 잘한 사람들한테 막 신적으로 막 추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좀 투자를 굉장히 세게 하면서도 뭐 서로가 서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웃자고 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슈가 나온 부분을 두 가지로 보신다면 크게 이렇습니다. 여 안에서 유저 중에 DFV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옛날부터 분석하고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최근에 급등한 걸 보면 한 500억 정도 이상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000%가 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아마 참 좀 아쉬울 만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쇼 리포트가 이제 게임스탑으로 벌어졌습니다.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이제 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있다 보니까 공매도를 좀 치는 그런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 게임스탑은 이제 망할 산업이다, 안 좋다 해가지고 옛날에 니콜라 때 힌덴버그가 리포트를 친 것처럼 여기도 이제 공매도 해치펀드의 시트론이나 이런 멀빈 같은 때들이 신나게 공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치는 부분에서 이러한 유저나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이걸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막기 위해 개인들도 물량을 담고 그 개인들이 우리나라 동학개미운동 같이 저쪽 동네도 이제 로빈후드로 투자자들이 신나게 그걸 물량을 치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 입장에서는 빌려서 공매도를 쳐놨는데 주식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공매도를 상환하려면 그 종목을 더 담아야 돼요. 더 사야 됩니다. 그게 내용적으로 조금 더해진다면, 게임스탑이 아까 있었는데, 영어구나. 요렇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2달러짜리. 작년 4월 달에 시장 여기 빠질 때, 여기 이렇게 보이시도 않죠? 요래 썼습니다. 2달러짜리 됐다가 6달러짜리 됐다 이랬던 친구가 11달러 미쳤었죠. 5배가 갔습니다. 15달러 19달러 일단 내렸다가 400달러까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공매도 업체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공매도 업체들의 자금이 그 월가의 대부분 그 글로벌적으로 돼 있는 그런 금융 업체들과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공매도 업체가 날아가면 수백 조가 까지는 상태에서 그거를 뒷배를 봐주던 기관들도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혼합을 해서 헤지 펀드들의 숏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기사들, 수많은 기자들의 기사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막는 거래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도 미국에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월가의 이런 오만한 콧대를 깨부숴야 된다. 월가를 박살을 내야 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수많은 해외 개인들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막 지금 막 일론 머스크도 막 그레이트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투기판까지 연관이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아직도 게임스탑은 숏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트론이나 이런 그런 몇몇 업체들이 소위 말해 이제 백기를 들었죠. 이제 매도 보고서 안 내겠다. 뭐 이렇게 불편한 얘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겠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인데 지금 얼굴이 빨개졌죠. 근데 이분의 얘기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랬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월스트리트에서 처음으로 이 업을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좀 악덕한 기업이나 이러한 좀 안 좋은 습관들을 개선하면서 자기는 정말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불려줄 생각으로 왔지만 본인 역시도 그런 악마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돌고 돌다 보면은 아마 이것도 적응이 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지인인데 막 지인들도 막 신나게 지금 수익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조금 되게 소액이니까 사실 별건 없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어제 코인 쪽 판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어제 리플이 한번 어제 이제 업비트가 아니라 코인 쪽 판을 한번 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아실 법한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코인으로 돈이 가기 위해, 리플로 돈이 가기 위해, 제가 리플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제 당시에 시세 자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일인데 보시면 어제만 거의 300달러 초반에서 한 500달러까지, 한 50달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찍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 계좌들을, 친구 계좌지만 막 이런 막 지금 세게 하는 친구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계좌도 나오고 막 자기 막 큰일 났다 이러면서 차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식의 이벤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이제 죽이자 이제 펌프한다 리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리플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이런 숏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숏은 특징이 하방으로 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장드리지는 많이 않는 게, 이게 하방은, 숏을 치는 입장은 하방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상방이 제한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숏을 쳐서 수익을 보면 굉장히 수익이 급격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시장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숏을 쳐본 입장에서는 하방과 상방을 본다면 하방은 굉장히 어렵고요, 하방은 굉장히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덜 될 수 있고요, 상방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숏을 쳐서 밑으로 때려 꽂으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하시는 건, 전 세계적이나 글로벌적이나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을 밑으로 꽂아 내리는 그런 이슈는 전쟁,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같은 수많은 질병 아니면 뭐 대공황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시장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숏은 웬만하면 치지 말기를 정말 권장드리겠습니다. 그쪽 동네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숏을 박살내는 분들을 BD, 바이 앤 다이아몬드 핸드, 절대 팔지 말자. 그냥 우리 다이아몬드 손 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과 이제 옵션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해 작사를 내고 있는데, 이 반대적인 표현은 이제 페이퍼 핸드입니다. 페이퍼 핸드.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나 다 적어 버리면 팔고 싶고 이런 게 부분이 있죠. 근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될 거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셔야 될 만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관이나 전문가, 솔직히 말해 저 같은 전문가들도 많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들 중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다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뭐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소위 말해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 집단지성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간이나 그러니까 월간, 연간으로 찍어 본다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결국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 리포트 나오면 막 쓰레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걸 별로 그렇게 막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시장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을 꾸준하게 챙겨보고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버티시고 이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공부하는 분들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저랑 이제 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뭐 저 역시도 그것에 맞춰서 수익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단지성이 요새 좀 안 좋을 법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소위 말해 가지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부분이, 그러한 쏠림 현상이 된다면 그 쏠림 현상으로 그분들이 좋아할 법한 종목이나 그분들이 좋아할 법한 이슈만을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이 될 수 있죠. 제한적 정보.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투자 대상이 있고요. 이 투자 대상을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가치 평가를 여러분들이 챙겨 보실 때 제가 종목을 드리고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적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가치 평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훈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뭐 저희 중장기 종목은 뭐 20에서 뭐 30%, 뭐 잘 가면 뭐 50%,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뭐 단기적이나 이슈적인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10에서 15% 정도면 수익을 끊어요. 뭐 지금 손실 나는 것도 뭐 사실은 10에서 15%, 뭐 마이너스 20% 가는 게 없죠. 뭐 일부 제약 바이오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비중 관리로 철저하게 다 도와드리고, 그게 아니면, 근데 그 손실이 짜증나면 그 플러스, 그게 그 종목이 다시 플러스가 돼서 그 수익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파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장기에서 제가 제약 그 종목들을 한번 물갈이를 해서 그 바꿔 놓으니까, 그 종목이 본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본전이 가니까 그 종목이 수익률이 한 70%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팔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갖고 가니까 뭐 더 담고, 그러니까 더 담을수록 평단가는 올라가고 수익은 적어들지만 그래도 300%, 400%, 5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미국 주식과 이제 국내 주식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게 좀 이렇게나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주식을 그렇게 중장기로 끌고 가다 보면 아마 회원님들이 지금의 한 10분의 1도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제 지인도 이제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종목 추천을 2개인가? 3개 한다고 합니다. 그 종목 추천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중 조절만 해요. 오늘은 좀 시장 좋네요. 더 사세요. 똑같은 종목을 비중만 조절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해당하는 종목이나 업황이 5G예요.
5G만 보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IT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5G 이렇게 개판이야?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말부터 연초까지로 본다면 5 자체가 안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덜 올랐죠. 근데 추가적으로 2월에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아마 미국에서 5G에 대한 실질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그게 저희 종목들을 비롯해서 5G 업황 전체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다는 걸 누구도 예단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럴 만한 커멘트나 내용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퀄컴이라던가 그런 통신사 쪽이나 아니면 AT&T, T-모바일 같은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의 어떠한 투자 자금이 진행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이제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런 분석을 틀렸다고 해서 그 분석이 아예 망한 것이냐. 사실 틀렸다는 걸 재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면 그게 틀렸다는 게 되는데 사실 손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제 2월 달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별로 조금 좀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일정을 좀 공유하면서 저희도 종목군들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용 부분은 제가 카톡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게임스탑에 대한 조정 부분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일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시장이 많이 조정이 됐지만 다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숏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숏으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2008년에 폭스바겐도 있고, 2015년이었나요? 16년이나 셀트리온 쪽도 한번 숏하고 공매도 쪽과 신나게 싸운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등락이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은 다시 회복하고 오르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이 시장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의 좀 폭발적인 부분에서 조금 좀 온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고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백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런 백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양적 완화적인 자금들이 한 바퀴씩 정말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팩터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중앙은행의 스탠스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장을 밀어버릴 만한 이슈를 충분하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긴축금리나 이런 부분 조정한다고 했지만 중국장 한 이틀 밀리니까 바로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손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칼을 뽑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러한 증시 자체를 조정으로 이끌 법한 그런 팩터를 제시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면 아마 그 리더는 아마 정권을 잃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올해 시장이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긍정적이었던 종목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덜 가? 이건 또 왜 이렇게 빠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달이 지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종목군을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월달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방송을 조금 더 특화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을 법한 내용들이나 종목군은 조금 방송을 통해서나마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용 드려볼 테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늦은 주말 오후까지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1월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장도 더 분발해서 멋진 수익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대표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아침부터 핀비즈 S&P 500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S&P 500의 핀비즈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중장기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좀 동일한데 이겁니다. 이게 S&P 500의 전체적인 파이예요.
이 S&P500 전체적인 파이 속에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소나 애플이 이런 식으로 파이를 커졌다. 이게 1년 단위로 보다 보면 혹은 2, 3년 단위로 보다 보면 이 파이 자체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진 와중에서 이 친구들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종목군의 근본적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빨래하고 이제 방송 준비하고 이제 청소기 돌리고 이제 좀 혼자 사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한 주말 되시고 내일 다시 화이팅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